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9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한 주가 지나가고 두 번째 주를 맞게 되네요. 지난주에는 국내장이 참 저점 대비해서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금요일날 끝난 미국 시장도 급등 마감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고용보고서를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2만 3천 명이 나왔죠. 예상 20만 명보다 2만 3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긴축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표가 좋아지는 것은 결코 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실업률도 12월 실업률이 3.5%가 나왔는데요. 전달 3.6%보다 0.1%가 줄었어요. 또 1969년도 이후로 가장 낮은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결국 실업률이나 고용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였죠. 그런데 고용보고서에서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발표가 났는데요. 이 임금 인상률이 0.3% 증가로 나왔습니다. 전달 0.4% 증가보다 둔화된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됐고요. 그로 인해 국채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를 급등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가 0.25%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새해에는 새로운 FOMC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현재 7.1%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가 6%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어쨌든 금리 인상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둔화, 거기에 핵심 지표인 임금 인상률의 지표가 약간 낮아진 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조금 다르죠. 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있었어요. 라피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에 있고, 다만 이제 5%대 후반까지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리쿡이 연준 이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나타난 일부의 어떤 고무적인 신호가 있어도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 따라서 큰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요, 시장을 약간 압박하는 모습이 있었죠. 전체적 뉴스를 쭉 훑어보면 대부분 시장 압박한 뉴스였는데요. 딱 임금 인상률 하나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거죠. 시장 예상보다도 둔화됐다는 거죠. 그것이 시장을 급등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글쎄요, 오늘 밤 미국 시장에 또 다시 재해석이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2%, 2.5%, 다우가 2% 상승을 했죠.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엄청 많이 뛰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반도체 지수도 4.6%나 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네요. 다우 차트를 좀 볼까요? 네, 다우는 사실은 요 고점 부분에 걸쳐 있는 거죠. 다. 사실 지난주에 양운안으로 들어섰거든요. 양운안 들어서서 원래 양운안에서 60일선 지지는 사실 잘 안 됩니다. 거의 안 되고 그냥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임금 인상률을 살려줘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조금 존재했었다, 이런 해석이 되죠. 그래서 오늘 밤 추가로 더 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사실 여기서는 갈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빠질 자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그냥 횡보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계속 횡보예요. 애플하고 테슬라가 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오르긴 했지만 어떤 변화를 크게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스닥은 그냥 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행보고요. 나스닥도 어떻게 보면 행보의 모습인데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갈지 안 갈지는 뭐 오늘부터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거기에 CPI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자리매김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애플하고 테슬라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애플하고 테슬라 차트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단선에 또 걸쳐서 끝났죠. 지난주 2.4% 올라서 끝나는데 이 하단선 경계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에 따라서 나스닥 다우가 더 빠지냐 안 빠지냐 그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밀렸다고 하죠. 예, 전기차 판매가 밀렸고 얼마 전에 또 테슬라 뭐 전소도 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배터리 주행거리 이것도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좀 악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테슬라가 더 밀리는지 봐야 되죠.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더 하락을 했다 가는 것이 정석이지만 이 추세대로 본다면 여기서 또 싸움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이 하단선을 실제적으로 이탈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죠. 증시 전문가 10명 중 10명은 거의 다 0.25% 정도의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1% 정도의 금리 격차가 있죠. 뭐 시장 일각의 일단의 전문가들은 금리 격차 아무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는 좀 다르지 않나. 다른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미국과는 좀 저는 있다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아야지 낮아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0.25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죠. 아마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또 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단 열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소강 상태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금리 상승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정석이라면 0.25% 정도가 아마 대세적인 흐름일 거다. 그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0.25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1200 여기에서 1257원인가에 끝났어요. 환율이 1200 여기에서 1257원인가에 끝났는데요. 좀 더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완전히 추세가 꺾인 거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 일봉으로 봤을 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월봉으로 봐서도 좀 약간 좀 죽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차트의 모습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금리가 완전히 멈춰야 돼요. 금리가 완전히 멈추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작년에 환율에서 소요 쓰인 그 외환보유가 약 481억 불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4,200불 정도 우리나라 된다고 하더라고요. 4,600에서 많이 줄은 거죠. 4,000억 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컸던 그런 상황인데 아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 아래쪽보다 위쪽이 강력한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2300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코스피가 2300,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2300 찍었었네요. 네, 2300 찍고 2289에서 마감을 했는데 미국장이 올랐으니까 일단 상승해서 2300 안착 시도를 할 수 있죠. 근데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요, 물론 뭐 이게 100%라는 거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100%는 없어요. 과거 데이터가 어느 쪽 비중이 높았냐의 싸움인데 과거 비중으로 보면 이렇게 양은 종축 어딘가에서 바닥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오기 전에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 이 수평 구간이 항상 저항으로 작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만기주죠. 자, 만기주는 단기 필마 싸움. 단기적으로 누가 이길 거냐 힘의 응축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옵션 포지션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지난주 목금 그러니까 수목금은 주가 오를 때 기관의 행보가 좀 특이했었거든요. 그들의 옵션 포지션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